3장에서는 우리 이제 1기의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4장에서는 2개 이상 2개, 3개, 4개 그런 이제 그게 통틀어서 그게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앞으로 풀 것이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현되어 있는 형태 n번 미분한 함수, 그 다음에 n-3번 미분한 함수, y', y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앞에 계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x에 대한 어떤 이제 다항식이 되겠죠. x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n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하고 이제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특히 오른쪽에는 이 Rx가 0일 때를 호모지니어스 제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Rx가 0이 아닐 때를 난 호모지니어스 비제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리 1.1에서 얘기하는 건데 yn에서부터 yn까지가 어떤 적당한 구간에서 n개 미분 방정식의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라 그러면 y1에서부터 yn의 각각 상수 곱한 더한 이걸 이제 1차 결합이라고 그러죠.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c1y1 더하기 해서 cnyn까지 더한 이 함수도 역시 해가 된다. 그러니까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면 해들의 1차 결합도 역시 해가 된다 하는 게 선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건 이제 증명할 텐데 일반적인 경우는 n개라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n이 2일 경우만 증명을 합시다. n개라 하더라도 증명의 내용은 본질적으로는 똑같고 두 개를 n개로만 바꾸면 되죠. 이제 다시 말하면 y1과 y2가 2개니까 y의 2' 플러스 pxy' 플러스 qxy 이퀄 0 제차이고 선형이니까 이것의 해라고 하면 그죠? 이게 가정이고 그럼 이제 c1y1 더하기 c2y2가 해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c1y1 더하기 c2y2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러면 c1y1 더하기 c2y2의 2'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x의 c1y1 더하기 c2y2의 프라임 플러스 qx의 c1y1 더하기 c2y2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미분이 선형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각각의 이 합의 미분은 1개 미분이든 2개 미분이든 합의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과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C1이 있는 항 3개만 따로 묶어내면 지금 밑줄 친 3개 항이죠. 따로 묶어내면 C1에 어떻게 되나요? Y1의 2' 플러스 px y1의 프라임 플러스 qx y1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c2에 이번엔 y2에 대한 항이니까 y2의 2' 플러스 px y2의 프라임 플러스 qx y2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아까 y1과 y2가 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니까 c1 뒤에 있는 묶어있는 c 이게 0이죠. 그래서 c1 곱하기 0고 c2 곱하기 두 번째 y2에 대한 묶음식도 제로니까 제로죠. 따라서 y equal c1 y1 더하기 c2 y2도 아까 처음 주어졌던 그 미분 방정식의 이게 제차 선형 미분이죠. 그것의
해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개가 아니라 n개로 확장하면 정리 내용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1차 독립과 1차 종속에 대한 얘기 잠깐 하죠. y1에서 yn까지가 어떤 적당한 구간에서 1차 결합이 0이 되려면 이 앞에 개수들이 전부 다 0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 1차 독립이고 1차 독립이 아닐 때를 1차 종속, 리니어리 디펜던트라고 하죠. 1차 종속, 인디펜던트 독립. 자, 이제 x와 x의 제곱 코사인 x의 이건 1차 독립인지 종속인지. 자, c의 1 x 플러스 c2 x의 제곱 플러스 c3 코사인 x 이퀄 0이라고 하죠. 자, 이게 0이라는 얘기는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방정식 0이라면 특별히 x 이퀄 0일 때도 0이 돼야 돼, 만족이 돼야 돼요. x가 0이라 그러면 c1 있는 부분, c2 있는 부분 이건 저절로 0 되니까 c3 코사인 제로 1이죠. 그럼 c3는 0이 되죠. 그래서 x 이퀄 0인 경우를 생각하면 c3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는 식은 오른쪽에 쓸까요? c3는 0이 된다 그랬으니까 c1x 플러스 c2 x의 제곱도 방정식으로서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x 이퀄 1과 x 이퀄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하면 x 이퀄 1 대입하면 c1 더하기 c2가 0이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c1 플러스 c2가 0이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식을 만족하려면 c1, c2도 0이 돼야 되죠. 자, 그럼 아까 c3도 0이라고 그랬었고 이번에 c1, c2 다 0이니까 1차 결합이 0이 되려면 이 함수들의 1차 결합이 0이 되려면 개수는 전부 다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다. 1차 독립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조금 더 보죠. 만약에 y1에서 yn까지가 1차 종속이라고 하면 이 1차 결합은 0이지만 이 개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닌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편의상 이 마지막에 있는 cn이 0이라고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위에 있는 식을 cn에 대해서 풀면 yn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얻어지죠. 마이너스 cn분의 c1 이 어떤 적당한 상수고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곱하기 y1에서 마이너스 cn분의 cn-1 어떤 상수고 곱하기 yn-1 다시 말하면 yn이 그 나머지 것들 y1에서부터 yn-1까지의 것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1차 종속이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y1에서 yn이 있을 때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다른 함수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1차 종속이고 다른 것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1차 독립이 되는 거죠. 자, 특별히 두 개로 생각하면 C1, Y1 더하기 C2, Y2가 0일 때 이게 둘 다 0이 아니라 그러면 둘 중에 0이 아닌 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만약 C2가 0이 아닌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Y2는 마이너스 C2분의 CA1 곱하기 Y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Y1과 Y2가 Y1의 적당한 상수 곱한 게 Y2예요. 다시 말하면 Y1 나누기 Y2 하면 어떤 마이너스 C2분의 C1 적당한 상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 나눈 것이 Y2분의 Y1이거나 또는 Y1분의 Y2 두 함수를 나눈 게 어떤 상수가 되면 그러면 1차 종속이고
상수가 아니면 1차 독립이다. 이렇게 함수 두 개에 대해서는 이 방법으로 1차 독립 종속을 따지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물론 3개 이상일 경우는 이 방법은 안 되지만, 그럴 경우는 아까 1차 독립의 정의 따라서 계산해야 되지만, 두 개일 때는 이렇게 두 함수를 나누어 보면 1차 독립인지 종속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사인 x, 사인 x 봅시다. 1차 독립인지 종속인지. 자, 두 함수를 나누면 그러면 이제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되죠. 얘가 상수가 되면 1차 종속인데 이건 탄젠트 x잖아요. 그 x에 따라서 값이 변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뭐 상수는 아니란 얘기죠. 이게 상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두 개는 1차 독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1차 독립 종속을 판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행렬식. 우리 앞에 2장에서 공부했던 행렬식, 디터미넌트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디터미넌트. 자, 용어 하나를 알아둬야 되는데 y1에서 yn까지가 이 n개의 함수가 어떤 적당한 구간에서 각각 n-1번 미분 가능할 때 여기 있는 행렬식, 제일 1행은 y1에서 yn까지 그대로 놓고 2행은 각각을 한 번씩 미분한 함수들이에요. 그 다음은 두 번 미분한 함수고 제일 마지막은 n-1번씩 미분한 함수. 그러면 이건 n 곱하기 n 행렬이 되고 이거의 행렬식이니까 디터미넌트 계산할 수 있죠. 이것을 론스키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호로는 론스키는 사람 이름이에요. 론스키 행렬식. 그죠? W로 가기도 하고 W 뒤에다가 y1에서 yn까지 함수를 써서 W, y1에서 y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론스키안을 이렇게 정의하면 요 다음 성질은 우리 이제 증명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론스키안은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론스키안이 어떤 구간 i에서 적어도 한 점에서 0이 아니면 1차 독립이에요. 그 다음에 y1에서 yn까지가 어떤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이고 론스키안이 0이면 함수는 1차 종속이에요. 자, 우리가 론스키안 이용해서 1차 독립인 종속이 따질 때는 나온 함수들이 모두 다 어떤 적당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론스키안이 0이면 1차 종속이고 0이 아니면 1차 독립이다.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론스키안이 0이면 0이 아니면으로 합시다. 0이 아니면 y1에서부터 y는 인디펜던트고 론스키안이 0이면 1차 종속이다. 자,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면 가끔 이제 헷갈리니까 아주 간단한 거 한번 해보세요. 론스키안 뭐 할까요? x하고 2x 할까요? 이건 1차 종속이죠? 그죠? x, 2x 미분하면 1, 2죠. 2x, 2x 0이죠. 그래서 론스키안 0이면 요 두 개는 1차 종속이구나.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 론스키안 0이 아니면 1차 독립이다. 기억하기가 쉽겠죠. 어떤 이제 헷갈릴 때는 이렇게 간단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으로 기억해 두면 헷갈리는 걸 쉽게 안 헷갈리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론스키안 이용해서 1차 독립 종속 보이는 경우는 이제 우리 미분 방정식 공부하다 보면 한 2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써먹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자, 2x와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1차 독립인지 종속인지 이건 이제 물론 정의대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거 보이는 방법은 정의대로 보일 수도 있고 함수가 두 개니까 두 개 나누어서 2의
마이너스 x분의 2x는 2의 2x. 이거 상수 아니니까 1차 독립이라는 거 바로 알 수도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론스캔 이용해서 한번 보여봅시다. 자, 론스캔 2의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미분하면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2죠. 0이 아니죠? 따라서 1차 독립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고차 미분방, 고개 미분방 정식, 이게 이상의 미분방 정식 풀 테니까 그 미분방 정식의 일반회라는 게 뭔지, 1기에서는 이제 일반회, 그 다음에 particular solution, singular solution 이런 얘기를 했었죠. 1기에서는 상수 하나로 표현되는 해가 일반회였어요. 자, n개 제차 선형 미분방 정식에서는 우리 y1과 yn이 1차 독립이면, 그리고 해가 되면 일반해라는 것은 그 n개의 1차 독립인 해들의 1차 결합 C1Y1에서부터 CNYN까지를 더한 것이 바로 일반해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n개 제차 선형 미분방 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1차 독립인 해 n개를 구하면 돼요. 1차 독립인 해 n개를 구하면 그것들을 1차 결합으로 만들어서 일반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n개 미분방 정식의 일반해라는 것은 n개의 임의의 상수 C1에서 CN까지 n개의 임의의 상수로 표현된 해가 n개 미분방 정식의 일반해입니다. 그리고 이 상수들의 값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정해지면 그건 이제 특수의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y2' 마이너스 y 이퀄 0. 이거 봅시다. 자, 우리 아까 예제 3번에서 y1 이퀄 2x, y2 이퀄 2의 마이너스 x. 요거는 1차 독립이었죠. 그죠? 1차 독립이고, 이거 둘 다 y2' 마이너스 y 이퀄 0 됐죠. 그죠?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 y2도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따라서 일반에는 우리가 해 두 개를 구했고, 1차 독립인 거, 그리고 이 미분방 정식 2개 미분방 정식이니까 1차 결합 만들면 C1 2의 x제곱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라는 거죠. 자,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려면 이제 C1, C2에 적당한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이 두 개가 주어지는데 두 개가 주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자, 첫 번째는 보면 x0에서의 값이 yx0가 얼마고 y'x0가 얼마예요. x0에서의 함수값하고 도함수값이 주어지는 경우죠. 이것을 초기값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Initial Value Problem. 자, 두 번째는 x0에서의 값이 뭐고 x1에서의 값이 뭐고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물론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y 프라임 x0가 얼마고 y 프라임 x1에서의 값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에서의 함수값을 주는 거죠. 이런 문제는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경계값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t축이면 x0죠. x0. 이 시작점에서 이 점에서의 함수값만 주느냐? 그러면 초기값 문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고 이 시작점과 다른 점을 주면 그럼 양쪽 점에서의 값이니까 조건이니까 경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예제 5번의 초기값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y0하고 y'0가 주어진 거죠. 자, 이 방정식은 아까 예제 4번에서 했던 것처럼 1번에는 c의 1 2x의 제곱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이 y0죠. y0 대입하면 c1 더하기 c2네요. 이게 0이고 y'0 이 정도는 미분하면서 0 곧바로 대입할 수 있겠죠. 첫 번째 2x의 제곱 미분하면 그대로니까 c1이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c2 2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c2 이퀄 0. 이거 두 개 더하고 빼면 c1 c2가 제로죠. c1 c2가 c1 c2가 제로가 아니고 y0가 c1 더하기 c2가 1이 있죠. 그 다음에 c1 c2는 3이고 그죠? 그럼 이거 연립해서 풀면 c1이 얼마인가요? 두 개 더하면 이 c1이 4니까 c1은 2이고 그럼 c2는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파티클러 솔루션은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게 파티클러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축소법이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둬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여러 번 쓸 거예요. 2개로 줄여서 설명을 하면 이런 2개 미분방 정식이 있어요. y2' 플러스 pxy' 플러스 qxy 이퀄 0 이런 2개 제차 선형 미분방 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해를 하나는 뭐 우연히 직관적이든 아니면 뭐 힌트로 줬든 우연히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과 1차 독립인 두 번째 해를 구하면 해 두 개를 구하면 이제 이 1번 미분방 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1차 독립인 두 번째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해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자,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y2가 어떤 상수 곱하기 y1 이렇게 되면 y2가 상수 곱하기 y1 되면 이런 형태의 y2는 구해봐야 소용이 없죠. 왜냐면 1차 독립이면 구해야 되는데 1차 정석인 거 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y2는 c 곱하기 y1 이런 형태가 아닌 y2 이거 아닌 y2를 구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무턱대고 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y1 구했죠. y1과 비슷한 형태의 y2.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이미 하나 알고 있으니까 그것과 비슷한 건 좀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y1과 비슷한 형태의 y2. 그러면서 y2는 c 곱하기 y1 그런 형태가 아닌 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y2를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죠. 방법 이해가 되나요? 자,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비슷하면서 CY1이 아니다는 얘기는 Y2가 어떤 Y1의 상수가 아닌 UX 형태 그리고 U는 상수가 아닌 이런 모양의 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런 모양의 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한번 구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가 개수축소법이라고 합니다. Reduction of Order. 왜 개수축소법이라고 하는지는 그 방법으로 이제 해나가다 보면 알게가 되는데, 뭐 기본 원리를 한번 봅시다. 자,
y2가 uy1. 자, 변수 x는 다 빼고 씁시다. 이게 해라면 이 y2를 1번 방정식에 대입하면 만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y2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보죠. 그럼 u 프라임 y1 더하기 u y1 프라임이고 y2의 2 프라임은 u의 2 프라임 y1이고 u 프라임 y1 프라임이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생기니까 두 개, 그 다음에 u y1의 2 프라임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대입하면 u의 2 프라임 y1 더하기 2배 u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u y1 2 프라임 있고 p에 u 프라임 y1 더하기 u y1 프라임 플러스 q 곱하기 u y1 이퀄 0 이렇게 되죠. 자, 이걸 u를 미분한 횟수에 따라서 정리해 보죠. 그러면 u의 2 프라임 y1 더하기 자, u 프라임은 여기 두 군데 있죠. u 프라임은 2배 y1 프라임 플러스 p y1이 되고 u항은 이렇게 세 개 남죠. y1의 2 프라임 플러스 p y1 프라임 플러스 q y1이에요. 이퀄 0이에요. 자, 그런데 y1이 원래 제참 미분방정식 해였기 때문에 이 제일 마지막에 괄호 있는 부분은 0이 돼요. 없어져요. 그지?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식만 정리하면 자, 칸이 조금 부족하군요. 다음 페이지에 봅시다. 그럼 조금 전에 남아있던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u2 프라임 y1 더하기 u 프라임 2y1 프라임 플러스 py1 이퀄 0이 있죠. 자, u는 없고 u 프라임과 u의 2 프라임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u 프라임을 대문자 u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 y1 곱하기 u 프라임 대문자 u 프라임이죠. 플러스 2y1 프라임 플러스 py1 u 이퀄 0이 있죠. 자, 대문자 u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보면 이것은 u에 대한 1개 미방이죠. u에 대한 1개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 우리 아까 원래 방정식은 2개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이런 방법을 쓰니까 1개 미분 방정식으로 개수가 2개에서 1개를 하나 줄어들었죠. 그래서 개수 리덕션 오브 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u에 대해서 선형 미분 방정식이니까 u 계산할 수 있죠. 방정식 풀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u 프라임이니까 다시 적분하면 u 찾아낼 수가 있고 u 찾아내면 y2는 u y1 하면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u는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y1과 y2는 1차 독립이고 그래서 1차 독립인 방정식 두 개를 찾았으니까 제너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개수 축소법입니다. 자, 개수 축소법으로 이 문제 한번 해보죠. y1은 x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됨을 보여라. 첫 번째 방정식은 첫 번째로 이제 주어진 거죠. 대입하면 그럼 y1의 2 프라임 마이너스 x분의 3 y1 프라임 플러스 x의 제곱분의 4 y는
y1의 2'을 한 번 미분하면 2x고 또 한 번 하면 2니까 2 마이너스 x는 3 곱하기 2x고 x의 제곱분의 4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2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0 되죠? 따라서 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y2가 u y1이 해라고 하면 자, 개수축소법 적용할 때 이제 한 가지 그 팁이 있는데 이걸 지금 y1 x의 제곱이니까 ux의 제곱 이렇게 놓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안 해도 될 계산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개수축소법 할 때는 첫 번째 y1이 뭐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직접 대입해서 이렇게 놓지 말고 원래대로 uy1이라고 놓고 y1이라는 문자로 놓고 계산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y1에다가 x제곱을 대입하는 게 더 간단해요. 물론 이제 ux제곱을 놓고 해서 안 되는 건 없지만 이러면 좀 안 해도 될 계산을 더 많이 하는 오히려 더 복잡한 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대로 y2의 프라임은 u 프라임 y1 더하기 u y1의 프라임이고 y2의 2 프라임은 2 프라임 y1이고 2배의 u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u y1의 2 프라임 이니까 대입하면 자 y2 프라임이니까 u의 2 프라임 y1 더하기 2배의 u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u y1의 2 프라임 이제 마이너스 x분의 3 u 프라임 y1 더하기 u y1 프라임 플러스 x의 제곱분의 4 u y1 이퀄 제로죠. 자, u에 대해서 계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u의 2 프라임 y1 더하기 u 프라임은 2y1 프라임 마이너스 x분의 3 y1이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u 묶어내면 y1의 2 프라임 마이너스 x분의 3 y1 프라임 플러스 x의 제곱분의 4 y1 이퀄 0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u에 대한 묶은 그 식이 이제 제로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y1이 해가 되니까. 자, 우리 아까 시작할 때 y1 대입해서 y2를 ux 제곱이라고 놓고 하는 게 안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렇게 놨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계산을 하다 보면 y1 제일 마지막에 있는 y1 2 프라임 마이너스 x분의 3 y1 프라임 플러스 x의 제곱분의 4 y1을 직접 다 계산하게 돼요. 그 계산하는 과정이 중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식은 0이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 u 프라임과 u2 프라임에 대한 식만 남게 되죠. 그게 0이죠. 자, 그거를 다음 장에서 계속 적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정리한 게 뭐냐면 u2 프라임 y1 더하기 u 프라임 2y1 프라임 마이너스 x분의 3 y1 이퀄 0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y1 이퀄 x의 제곱이고 그다음 2y1 프라임 마이너스 x분의 3 y1은 직접 계산하면 y1 프라임 2x니까 이제 4x 마이너스 x분의 3 y1 x의 제곱이니까 x가 나오네요. 그러면 그리고 u 프라임을 대문자 u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x의 제곱 u 플러스 x 곱하기 u
equal 제로죠. x 약분해주면 xi 프라임 플러스 u equal 제로. 자, 변수 분리하면 u분의 du는 마이너스 x분의 dx. 양변 적분하면 로그 u는 마이너스 로그 x. 원래 이제 방정식으로 풀면 여기 절대값 x, 절대값 x하고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애초에 y2 equal u, y1의 해가 되는 상수 아닌 u를 하나만 찾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상수가 전부 다 가장 간단한 u일 경우, 양수일 경우만 생각하면 되니까 절대값이라든가 적분상수 다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미분방식 풀 때 보면 어떤 때는 적분상수 붙여서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다 찾고 어떤 때는 그런 것 중에 하나만 찾고 이제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는 이 식을 만족하는 이 제일 위에 있는 방정식이나 이제 밑에 세 번째로 있는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u를 하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도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u는 이건 소문자 위에 프라임이었는데 이제 x분의 1이었죠. 그럼 u는 로그 x죠. 따라서 y2는 u, y1이니까 x의 제곱 곱하기 로그 x고 따라서 일반에는 첫 번째가 우리 x의 제곱이고 두 번째가 이것과 1차 독립인 두 번째가 x의 제곱 로그 x니까 각각 상수 곱하고 상수 곱해서 더한 것이 일반해다. 이렇게 이게 참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는 방법을 계수 축소법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조금 길긴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풀이한 방법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존재성, 유일성 정리합시다. 우리가 일개 미분방정식에서도 우리는 미분방정식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푸는 방정식은 전부 다 해가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떤 형태의 미분방정식 해가 있는지 그리고 해가 있다 그러면 하나가 있는지 여러 개 있는지 그런 걸 얘기해주는 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존재성 정리, 유일성 정리죠. n개 미분방정식에 대해서는 이런 초기값 문제가 이 초기값 문제에서 개수 pix가 이 초기 조건 주어진 x0를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러면 이 초기값 문제는 구간 i에서 반드시 해를 갖고 해는 오직 하나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의 존재성 정리, 유일성 정리가 많습니다만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존재성 정리, 유일성 정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책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보통의 함수들은 이런 정리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미분방정식은 적당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 미분방정식의 해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다. 그런 정리가 있다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고개 선형 미분방정식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